아, 네, 어서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야, 우리나라 4시 드디어 16강. 아, 재밌겠네요. 아, 4시라 다행이다. 요즘 수면 패턴 때문에 12시 경기 솔직히 보기가 좀 빡세거든요. 거의 반 졸면서 보는데, 아, 4시라서 좀 다행이네. 4시는 제가 무조건 새벽 한 2, 3시쯤에 눈이 떠져가지고 4시라 좀 다행이네. 볼 수 있겠네. 지난번에도 포르투갈이랑 할 때 자가지고 못 봤거든요. 너무 아쉬웠는데 눈 뜨니까 진짜 휘슬 불고 있더라고. 뭐 틀어놓고 잠들어가지고 기다리다가 오늘은 볼 수 있겠네. 제대로 볼 수 있겠네. 각 잡고. 자, 어쨌든 월드컵 2경기 있고요. 그리고 NBA 이렇게 쭉 있는데 NBA는 이거 아침에 확정본 오늘 내일 라방이 있습니다. 당연히 9시부터 있기 때문에 최근 이틀 동안인가 계속 마감 경기가 거의 다여가지고 배팅하기도 좀 짜증났고, 라인업 보고 갔으면 좀 더 진짜 괜찮았는데. 그래서 어제는 제가 라인업 확인에 있어서 설명을 좀 많이, 물론 솔직히 의미가 없었어요. 마지막 포트랜드 경기 빼고는. 포트랜드 경기는 솔직히 할리버튼 빠지고 뭐 릴라드 나오고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전 경기들은 전체적으로도 보고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레이커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그랬는데, 내일은 좀 이르게 하고 9시 때 경기가 좀 많아가지고 좀 편하긴 하네요. 그래도 비교적. 어서오세요. 자, 빨리 가봅시다. 짭소리 그만하고. 잠시만요. 멤버십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전사님 고맙습니다. 멤버십 제가 일찍 올려드렸죠? 몇 시 올렸지? 한 2시인가 올린 거, 2시인가 3시 올린 거 같은데. 느바 지금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지금 보내드리고. 여러분 어때, 오늘 이길 것 같아요? 브라질? 생각보다는 잘 비비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재미있는 경기 했으면 좋겠네. 무기력하게만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무기력하게만. 골스가 벌써 떨어졌고, 미러키도 벌써 떨어졌고, 왜 일찍 떨어진다 참.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12시에 일본 대 크로아티아. 어떻게 공교롭게 이게 일본하고 우리나라 같은 날에 있냐? 이게 진짜 뭐 재밌네요. 어쨌든 16강입니다. 16강이고 일본이 조별 예선에서 진짜 제가 월드컵 본 이래로
가장 큰 이변인 것 같은데, 조별 예선에서 이렇게 크게 이변이 난 적이 있었나? 독일 스페인 지키고 1위를 제가 본 것 중엔 가장 큰 이변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크로아티아한테 아니 코스타리카한테 졌으니까 더 진짜 역귀 팀이었던 역배, 그냥 올역배입니다. 일본 지금까지. 그러네, 올역배네 그냥 일본 경기는. 뭐 그런 지금 결과를 내고 있고, 크로아티아도 마지막에 이제 벨기에와의 싸움에서 진짜 루카쿠가 살려줬죠.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올라와서 두 팀 간의 이제 맞대결의 성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일본이 전력수가 조금 있어요. 이타쿠라가 수비 쪽에, 센터백 쪽에 출전 정지로 지난 경기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빠지게 됐고요. 쿠보나 사이드 쪽에 이제 사카이, 수비 쪽에, 측면 수비 쪽에 사카이 출전 여부도 좀 불투명하거나 못 나오지 않을까 싶고, 대신 토미야스는 출전 대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대표팀에서는 이제 토미야스가 센터백에서 뛰기 때문에 이타쿠라를 대신해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부분들. 일본도 어쨌든, 일본이 이번 대회에 좀 강한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일본 팀에 있어서 분석을 좀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더블 스쿼드거든요. 일본 운영 자체가. 물론 그런 부분 때문에 코스타리카전에 아쉬운 결과가 조금 있었고, 뭐 더블 스쿼드로서 이게 일정이 워낙 타이트하잖아 이번 월드컵이. 4일 간격, 보통 이제 5일 간격에다가 좀 빡빡했던 월드컵이 4, 5일이었는데 이번에 그냥 4일로 박아버렸으니까, 다 4일이니까. 근데 잘 들고 와서 교체 카드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효과를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좀 이번 월드컵 좀 저격해가지고 잘 준비해 온 것 같긴 해요. 스쿼드적으로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교체 카드를 비교적 다른, 물론 브라질 같은 데는 워낙 스쿼드가 좋으니까 거의 더블이긴 합니다만, 비슷한 수준이나 조금 강팀, 비교적 강팀들에 비해서 스쿼드 운영이 워낙 자유롭다 보니까 후반에 일본의 힘이 계속해서 많이 나고 있죠. 독일도 그랬고 스페인도 그렇고. 결국 일본의 교체 카드, 공격 쪽에 뭐 미토마가 들어간다든가, 또 도안 리치 같은 놈들, 그런 애들이 이제 누가 선발이고 교체일 때는 뭐 다릅니다만, 어쨌든 미토만 계속 교체지만, 교체를 딱 투입하는 시점부터 일본이 힘을 빡 내요. 전반에는 그냥 비비거나 좀 끌려가다가 후반에 그냥 몰빵 때려가지고 몰아붙이면서, 거기서 일본이 사실 결정력이 이렇게 좋은 팀은 아닌데 지금까지는 그런 몰아붙이는 흐름에서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크로아티아도 어쨌든 일본이랑 마찬가지로 미드필더진이 상당히 좋은 팀이죠. 아니 뭐 일본보다 크로아티아가 미드필더진 당연히 한 수 위인 팀이죠. 상당히 좋은 미드필더진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중원 싸움은 제 생각에 당연히 크로아티아가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어쨌든 이번 시즌 약점인 전방에서의 파괴력, 뭐 페리시치가 적당히는 잘해주고 있고, 크라마리치는 좀 애매하고, 뭐 그런 모습이고, 일본 대표팀은 전체적으로 공격 자원들이 고루고루 이렇게 득점을 가져가면서 흐름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원래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월드컵 들어와서 본인들의 전략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잘 통하고 있어요. 물론 크로아티아도 어느 정도 일본이 조별 예선에서 같은 패턴으로 계속 경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독일전, 스페인전,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크로아티아의 전방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여요. 일본은 마찬가지로 전반에는 물론 리드를 가져가면 좋겠지만 좀 그래도 버티는 흐름, 아무래도 크로아티아가 힘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주도권을 잡고 경기할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버텨준다면 결국 후반에 교체 카드나 이런 부분은 전방 쪽에서 파괴력은 분명히 일본 쪽이 저는 더 낫다고 보거든요. 두 팀 다 수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양 팀의 전방 쪽에서의 작업들, 그런 부분에서 두 팀의 차이가 조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일본도 독일전은 좀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조금 힘을 뺀 스페인을 상대로는 잘 버텼던 부분을 생각하면 오늘 크로아티아를 상대로도 2골 이상 내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닙니다. 한 골 정도 실점하거나 그 정도 선일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 쪽을 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연장 승부 봅니다. 연장 가서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고 1대1 봅니다. 1대1. 그래서 저득점이랑 무승부, 일본 프랩 이런 느낌으로다가 후반에 몰아치는 일본의 기세가 무섭고,
어쨌든 크로아티아도 직전 경기 벨기에 상대로 엄청 힘을 많이 빼고 왔기 때문에 스쿼드 뎁스면서 일본이 더 나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럼 봅니다. 언더 프렌. 두 번째, 오늘의 메인 매치 브라질 대 한국. 어제 쭉 분석할 때 한 분이 이제 그 브라질 코로나 관련 PCR 관련이었나? 그걸 이제 댓글로 이제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거 관련한 이슈가 있어요. 브라질이 지금 원래 조별 예선 때도 그게 있었거든요. 브라질 선수들 인터뷰 때인가? 저 기억이 나는데 조별 예선 당시, 그러니까 16강 진출하기 전에 이 두 번째 바퀴 때인가?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려가지고 조금 뭐 고생한다고 했었나? 막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PCR 안 받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당장에 오늘 경기에서는 뭐 징계를 받는다던가 그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없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 없고, 그냥 그런 논란거리 정도는 있는 상황에서의 매치다. 어쨌든 네이마르가 야, 왜 오늘 나오냐? 어쨌든 복귀를 하는 부분. 뭐 브라질은 워낙 강해요. 조별 예선에서도 뭐 한 경기도 빼놓지 않고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브라질이 무서운 점이, 뭐 우리나 뭐 일본이나 좀 강팀 상대로 잘했잖아요. 서로 이제 뭐 유럽에 내놓으라는 강팀들 다 부수고 올라왔으니까. 근데 브라질은 뒤가 단단해요. 뒤가. 그게 오늘 우리가 좀 많이 고전할 만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세르비아 요런 팀도 어쨌든 조별 예선에서 브라질에 만났었지만 공격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거든요. 근데 브라질 상대로 아예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그냥 시종일관 두들겨 맞았고, 그냥 플로테이션을 돌린 카메룬전에서도 그때 카메룬이 진짜 철퇴로 뽀록뽀록 아니었고 크로스 잘 올렸죠. 크로스를 한 방에 넣어가지고 그랬던 경기지. 사실 브라질 상대팀들이 스위스를 포함해가지고 조별 예선 세 팀 전부 다 기회를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우리가 그나마 조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조별 예선에서 한 번도 크게 밀린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월드컵에서 뭐 가나, 또 우루과이, 포르투갈 이렇게 상대를 하면서 거의 대등하게 전 경기를 다 싸웠던 부분에서 조금 희망적인 부분이 있는데, 브라질은 뭔가 어나더 레벨 느낌이 조금 나가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우리는 많이 지쳐있죠. 브라질은 뭐 로테 돌리고 뭐 주전 다 빼고 그냥 싹 다 빼고 11명 다 돌리고 막 이랬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은 있다고 봅니다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체력을 안배를 하고 브라질이 조금 조별 예선에서 고생을 하고 올라왔으면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전력적인 열세인데 상황적으로도 지금 우리가 뭐 김민재 부상 이슈도 있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고전하지 않을까 싶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초반에는 꽤 잘 버틸 것 같아요. 초반이나 혹은 이제 후반 초반까지도 잘 버틸 수 있는 구간은 있어 보이는데, 마지막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뭐 초반에 실점하면은 뭐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투지나 이런 걸로 뭐 0대0의 흐름이나 혹은 1대0으로 조금 그런 느낌으로 잘 버틸지언정 마지막에 무너진다고 봅니다. 사이즈가 그래요. 우리 지금 너무 지쳐있고 부상자도 너무 많아요. 결국 이런 체력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넘으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솔직히 16강이 목표였잖아. 목표는 이룬 상황에서 그런 체력적인 부분을 정신력으로 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브라질 승리를 보고요. 핸디는 건들지 않을게요. 다득점 보겠습니다. 다득점. 아마 언더로 가다가 급격히 오바로 틀지 않을까?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오바도. 약간 초반은 언더 흐름일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버티면서, 근데 이제 마지막에 골이 우두두두 들어갈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경기 같다. 그래서 핸디도 찍는다면 솔직히 마인인데 마인을 찍고 경기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브라질 승 오바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이건 한국 승을 갈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왜 이렇게 돈을 버릴라 그래? 한국 승을 갈 거면 차라리 오바를 찍고 보던가, 아니 언오바를 오바가 아니라 언오바 중에서 하나를 찍고 보던가, 아니면 그냥
찍지 말고 피오하게 응원하세요. 뭐하러 한국승을 찍어. 솔직히 우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어요. 해외 쪽에서도 뭐 꽤나 높게 보는데 거의 대부분의 확률에서 높은 확률로 이제 연장 승부 끝에 올라갈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연장 반 그리고 정규 시간 내 반인데 사실상 기대치 자체는 연장에서 뭔가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연장에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당연히 봐야죠. 우리나라 경기는 무조건 봐야죠. 바로 넘어와서 지난번엔 제가 자다가 못 봤는데 포르투갈전을 오늘도 안 봐야 되나? 그래 우리가 그래도 조금 잘 비벼줄라나요? 어쨌든 넘어가고요. NBA로 넘어와서 올란도 대 미러키. 사실 게임이 안 되는 매치입니다. 요거는 계속해서 올란도가 뭐 무기력한 패배를 당하고 있어요. 만나는 팀마다 이제 뭐 계속 마엔 뭐 직전 경기 토론토한테 학살 당했고 그 전에 클리블랜드 마헨 뭐 애틀란타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프렌을 한 게 브루클린 상대 한 번 저거 프렌한 거 빼고 싹 다 마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가뜩이나 뭐 부상자들 특히나 프론트 코트진의 부상자들이 지금 많죠. 여기에 이제 반박까지도 직전 경기 빠졌었고 오늘 뭐 GTD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인데 공교롭게도 미러키는 프론트 코트진이 강한 팀이에요. 물론 브룩 로페즈가 지금 걸려 있는 부분 요거는 조금 그래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포르티스가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좀 많이 걸려 있긴 하다. 근데 미러키도 알렌이나 뭐 미들턴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루도 어쨌든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걸려 있는 건 걸려 있는 거고 또 어쨌든 원정인 부분. 근데 그거 다 감안해도 로페즈가 빠지면은 조금 다득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느낌도 있다고는 봅니다. 로페즈가 빠지면은. 근데 지금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충분히 잡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일반승. 다만 마인까지는 보지 않을게요. 어쨌든 원정이고 GTD 많이 걸려 있으니까. 변수는 있는데 저는 변수는 저렇게 브라질 경기 말씀하시는 거죠? 변수는 저는 근데 저런 느낌에 쓰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너무 격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요거 패스하고요. GTD 지난번에 나온 줄 알았더니 다 빠졌더라고요. 다 빠졌었죠. 오늘도 내일 지켜보자. 두 번째 애틀란타 대 오클라호마. 기본적으로 오클 같은 경우 뭐 부상자에 있어서는 깔끔하고요. 애틀란타가 이제 최근에 안 좋았던 뭐 존 콜린스나 뭐 디안드레 헌터 이런 애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직전 경기도 제가 뭐 그런 분석을 했었는데 그리핀 막 요런 애들이 야투감이 생각보다 최근에 괜찮아요. 물론 이름값도 없는 놈이기 때문에 언제 바닥을 내리 찍을 수도 뭐 있는 부분은 있는데 최근에 나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고 카펠라가 돌아온 시점에서 애틀도 수비적으로 어느 정도 해주는 부분 그리고 얘네들이 3점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영이나 이제 디존테 머레이가 좀 리딩하기 좀 편한 부분 그리고 디존테 머레이가 또 지난번에 한번 멱살커리도 한번 보여줬죠. 그런 부분 봤을 때 변수가 크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클이 올 시즌은 뭔가 탱킹 느낌 좀 안 나긴 해요. 오클라호마가 생각보다 강하고 스가가 너무 잘해가지고 한번 좀 힘이 좀 빠진 느낌이 있었을 때 한 번 쉬고 오니까 바로 풀 충전돼가지고 잘하더라고요. 지난 경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대가 좀 강한 느낌은 분명히 있다. 애틀이 그리고 주전들이 빠졌는데 오히려 좀 벤치나 좀 배고픈 선수들이 활약이 좋은 만큼 변수는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애틀 마헨까지 봅니다. 애틀 승, 애틀 마헨.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다득점도 어쨌든 다득점까지 좀 높긴 해요. 231인데 다득점까지. 그리고 세 번째 토론토 보스턴 요것도 저는 일단은 패스. 찍는다면은 흐름상 보스턴이 좀 나은 느낌인데 백투백이야. 백투백이고 토론토가 홈에서는 잘해가지고 근데 보스턴은 진짜 반대는 제가 오늘 뭐 브루클린 봤다 물론 배팅할 사이즈는 아니었는데 라인업 봤으면 고민했을 것 같긴 해요. 스마트 빠져가지고. 근데 어쨌든 어제 분석 때는 뭐 배팅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뭐
어렵지 않게 이기더라고요. 슛이 그냥 던지는 족족 들어가 둘이. 근데 이게 뭐 한 경기 부진했다고 약간 꺾일 타이밍이라고 계속 좀 느낌이 오는데 전혀 꺾이지 않아요. 다음 경기 바로 잘 던져 또. 오히려 한 번 안 들어가는 게 그냥 그날은 안 들어가는 날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이 경기 개인적으로 패스하고 싶어요. 비엘라 대 휴스턴 대 필라델피아. 일단 휴스턴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제시온 테이트가 들어온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물론 최근에 자바리가 좀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프론트 코트진의 이제 뎁스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길 수 있겠고 필라는 하든 복귀 이슈 있어요. 오늘도 뭐 포틀랜드가 릴라드 복귀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뭐 하든이나 뭐 조지 니앙 벤치 쪽에 슈터 3점 슈터 이렇게 GTD 걸려있고 맥시 빠져있고 이런 그림인데 필라가 최근에 그러니까 직전 경기나 뭐 그런 상황에서 지친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클리블랜드 전에는 클벌이 그냥 슛 잘 들어가니까 그냥 경기 초반에 그냥 터지고 바로 던져버리고 멤피스 전에도 이제 좀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 이제 물론 원정 둘 다 원정 경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두 번 다 패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어쨌든 휴스턴과의 경기고 휴스턴이 탱킹을 하는 만큼 솔직히 승패에 있어서는 필라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든 복귀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고 또 계속된 어려운 일정 속에 그래도 이번에 나름대로 휴식을 3일인가 4일인가 이렇게 가져가면서 한숨 돌렸다는 부분도 그 전에 이제 백투백에 2일 후에 있고 2일 후에 있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경기가 좀 빡빡했어요. 특히나 뭐 접전 경기도 뭐 한두 차례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쉬고 와가지고 필라가 잡는다고 봅니다. 잡는다고 보고 마이너스까지 6.5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마이는 크게 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에는. 멤피스 대 마이애미. 오늘 멤피스가 아담스가 빠졌는데 야 디트가 야무지게 탱킹하더라. 디트 프렌이랑 뭐 같지 오늘? 랄프렌 이렇게 주력 갖다가 불어줬는데 디트가 그냥 던져버리던데요. 그러다 보니까 멤피스가 물론 주전 라인업은 그래도 좀 많이 뛰긴 했어요. 막판에 좀 따라온 부분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아담스가 오늘 경기 결장했었고 내일 경기 좀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라라비가 그래도 GTD에 걸려있다는 부분이 백투백 경기를 치르는 멤피스 입장에서는 긍정적일 수는 있겠죠. 물론 백투백이긴 합니다만 다만 여전히 데스몬드 베인 빠져있고 마이애미가 물론 한 경기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직전경기 보스턴을 잡았어요. 원정에서. 물론 상당한 접전 끝에 경기였고 연장까지 갔었던 뭐 그런 경기긴 했습니다만 보스턴을 잡아가지고 오늘 나눠먹기 연전이기도 했어요. 약간 나눠먹기 느낌 나는. 근데 어쨌든 그 경기에서 뭐 버틀러도 잘했고 뭐 아데바요도 잘했고 히로도 괜찮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살아나는 느낌은 분명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라인업에 있어서 지난 시즌에 좀 공백들 그런 부분에서 고전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만 켈런 마틴이 또 최근에 잘해주고 있고 라우리가 생각보다는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진하는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 퐁당퐁당 느낌 좀 나긴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또 부상자들도 현재 많이 돌아올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멤피스가 백투백이라면은 저는 이거 찍는다면 마이애미 프렌 핸디가 물론 큰 의미는 없어요. 거의 역배까지 보는 프렌이죠. 2.5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애미 승 역배 프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만하다고 봅니다. 멤피스 백투백에 출전 시간도 그렇게만 엄청 초반에 점수차가 벌어졌는데 그걸 디트가 그래도 야금야금 좀 따라오는 느낌이 있어서 멤피스가 완전 가비지로는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모란트도 30분 중반대 이상을 뛰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으로도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만한 사이즈다. 다만 서부 원정이고 아직까지 그렇게 믿을 만한 사이즈는 아니어서 주력으로 찍긴 좀 그런 느낌이에요. 피닉스 댈러스 오늘 피닉스가 샌안토니오를 박살을 내버렸죠. 혼자 오바를 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요게 좀 그래도 눈에 들어오죠. 크리스 폴이 GTD 일단 떠있고 최근까지 부상에 빠져있던 토리 크레이기 또 GTD. 빨리 이거 돌아와야 돼. 왜냐면은 지금 많이 지쳐있어요. 피닉스 선수들이 많이 지쳐있고 오늘은 그냥 상대가 세난이었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박살내고 가비즈에 들어갔는데 내일은 댈러스입니다. 댈러스가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사실 좋진 않아서 뭐 이런저런 성적이 5할에 딱 머물러 있죠. 돈치치는 최근에 계속 잘하고 있는데도. 근데 어쨌든 최근에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파일도 계속해서 중용하고 있고 티마주가 살아난 게 제가 볼 땐 제일 커요. 티마주가 살아난 게 초반에는 이제 다른 애들도 못 해주고 티마주까지도 뭐 아쉬운 모습이 계속 있었던 상황에서 부상도 있었고 댈러스가 전혀 힘을 못 냈는데 그래도 2옵션으로 볼 수 있는 티마주가 지금 최근에 야투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 자신감도 많이 차 있기 때문에 댈러스가 최근에 그래도 반등을 좀 이뤄내고 있다고 보입니다. 뭐 패배한 경기도 아쉽게 졌던 경기고 좀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나 레즈블락도 댈러스의 어쨌든 안 좋은 흐름일 때 원흉이었죠. 수비도 지난 시즌만 못하는데 슛은 던지는 족족 튕겨. 진짜 클러치에도 심지어 많이 던져요. 중요할 때 던져 꼭 레즈블락이. 평소에 잘 안 던지다가. 팀이 결국에 마지막에 힘이 붙이면서 4쿼터에 댈러스가 힘 받다가 이제 블락이 팅팅하면서 무너지는 경기들도 종종 있었는데 블락이 직전 경기 좀 잘 던졌어. 그리고 어쨌든 벤치에서 뛰면서 부담도 본인 스스로 좀 덜고 있고 지난 시즌 반대네. 지난 시즌 티마주가 주전 뛰다가 하도 못해가지고 벤치 내려가고 이제 티마주가 벤치에서 좀 살아나고 했는데 이번 반대예요. 레지올락이 또 벤치로 왔어. 뭐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델로사 지금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특히나 벤치 쪽에서 이제 막시 클리버 같은 애들의 3점. 클리버가 초반에 3점이 거의 안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도 자체도 좀 적고 사실 클리버가 나왔을 때 델로스가 스몰로서 스페이싱도 잘 되고 해야 되는데 클리버 3점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장점도 이점도 없어지고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좀 던져주면서 댈러스의 화력도 조금 더 터져주고 돈치치도 부담을 좀 덜고 있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좀 이 경기는 뭐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크레이크 폴 돌아오면은 저는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해요. 반반 사이즈. 최근에 댈러스 야투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반반 사이즈 같은데 어쨌든 피닉스가 백투백이잖아요. 백투백이고 CP3가 나온다고 해도 컨디션이 어떨지 모르는 거고 뭐 그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조각이니까 기대치가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뎁스면에서 넓혀주고 힘 빠진 애들 뭐 체력 안배 부분에서 괜찮은데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은 승패로서는 댈러스 승이나 뭐 3.5 마일 이렇게 보고요. 언오바는 오바 보겠습니다. 오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오바가 조금 더 찍기 편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피닉스가 경기 버리면은 델마운 뜰 수도 있는데 왜냐면 백투백이고 지쳐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근데 오늘 세나는 학살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학살하고 다음 경기 좀 댈러스전 뭐 초반에 댈러스가 좀 슛 잘 들어가면 던지자 이럴 수도 있어요. 백투백이라 관리가 지금 많이 필요한 피닉스 부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뭐 던지면 언더 뜰 수 있는데 일단 기준점은 낮아서 오바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스 인디 인디가 최근에 많이 안 좋아요. 오늘 백투백인 포틀랜드 상대로도 물론 원정이긴 했습니다만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졌죠. 앰퍼니 사이먼스랑 뭐 릴라드 뭐 이런 애들한테 그냥 뭐 게임이 안 되더라고. 역시나 할리버튼이 빠진 부분 최근에 부상도 약간 달고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뺐고 내일 경기도 빠지는 것 같아요. 물론 골스도 지금 최근에 괜찮은 조던 풀이나 공무원 위긴스가 지금 GTD 걸려있다곤 하나 글쎄요. 인디가 가뜩이나 할리버튼의 좋은 디시전 메이킹, 리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되게 큰 팀인데 최근에 슛감까지 좀 떨어졌잖아. 이거는 근데 기준점이 좀 높긴 한데 골마까지 봅니다. 골스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고요. 마인까지 어느 번 패스 오버를 찍을 바에는 골마를 미리 찍었다가 조던풀 위긴스 빠지면 조금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여기 또 벤치에 맥코넬 걸려있는 것도 커요. 어쨌든 벤치에서 또 리딩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할리버튼이 빠지면 그래도 맥코넬이 리딩을 좀 그래도 좋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잖아요. 근데 맥코넬도 걸려있어가지고 이건 찍는다면 골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